자, 이번 주 뭐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들어서 주가는 쭉쭉 최고점 노리는 교육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는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시작으로 대학 입학 그리고 편입학 전형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 선거까지도 앞두고 있어서 고용 관련 정책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주를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고용 관련 정책 수혜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한번 보시겠게요. 자, 교육 사이클이 크게 대전환되는 시점이라서 교육주가 강세인 면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강의가 활성화되면서 또 그런 거에 대한 수혜가 이미 있어 왔습니다. 거의 뭐 테마성이 아니라 정말로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올해와 내년은 교육 정책에 대해서 대학 제도가 큰 틀에서 변화를 겪는 점이고요. 문이과 통합형 수능 시행과 대입 전형 비중 상승, 그 다음에 약학대학 학생부 모집, 그 다음에 10여 년 만에 EBS 연기율이 축소되는 등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 사업 모델이 활성화가 됐고요. 취업 준비와 평생 교육을 위한 성인 교육 시장도 넓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용에 대한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채용 플랫폼에 대한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청담 러닝 같은 경우에 바운시를 출시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기업은 이미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점포를 학원을 오픈을 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중국에서 플랫폼 규제, 사교육 규제, 여러 가지 규제들을 되게 많이 했죠. 사회 전반적으로 그때 좀 타격을 많이 받았고요. 중국이 이제 2대 주주가 청담 러닝에 대한 지분을 거의 매각을 해버리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휘청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주가를 매입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이 지금 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아쉬운 타이밍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그때 유튜브를 하고 있었다면 굳이 꼭 갖고 왔을 그 뉴스였는데 참 아쉽습니다. 네. 자, 그럼 주가들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봉입니다. 자, 단기로서는 69,900원과 85,500원의 고점과 저점을 형성하고 있고요. 지금은 약간 저점에 가까운 형태이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고점에 위치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월봉상으로도 봤을 때 메가스터디 교육은 네, 고점에 있는 게 맞습니다. 자, 1월. 이때가 1월이겠죠. 1, 2, 3, 4, 5, 6, 7, 8, 9, 10. 11월까 여기가 1월이겠네요. 그러면 제가 한 요때 8월쯤 이제 7월에서 꺾이는 요 시점부터 제가 교육주에 대해서 아마 갖고 왔을 겁니다. 영상을 한번 과거에 찾아보시면 제가 7월부터 유튜브 시작했으니까요. 1, 2, 3, 4, 5, 6, 7. 맞네. 둘, 넷, 여섯, 일곱. 그럼 이때 7월. 이때도 아마 엄청 올랐었을 겁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제가 한번 조정이 나오면 그때 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조정이 나왔을 때 사더라도 지금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 주봉상으로 봤을 땐 이미 수익이 났었을 겁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7월 기간에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네, 요때 나고 빠졌을 때 만약에 산다면 빠졌을 때 요때 샀었으면 수익이 났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또 떨어진 상태니까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요 기업의 이제 성장성을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이제 9천억 그리고 1조를 바라보고 있는 향으로 가고 있고요. 코스닥 87위이고 액면가는 100원이고 네, 외국인 수준으로 33% 그리고 보고서는 10만 원 넘는 10만 10만 1000 아니죠? 11만 5천 원. 발음이 안 돼. 11만 5천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재무제표 보시면 이번 연도도 네,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시점에도 물론 매출 유지가 되긴 했지만 테마성으로 움직인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 올해 오히려 크게 큰 폭의 상승을 지금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근데 네. 컨센서스보다는 안 나올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어쨌든 12월부터는
좀 떨어지는 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수능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매출이 나올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4분기는 거의 뭐 비수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4분기는 교육업계한테 조금, 네. 그래서 그 내년에 발표될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안 좋다. 그런 건 미리 좀 알아두시고요. 그때부터 좀 모아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교육주는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이라면 수능은 피해갈 수 없고, 또 수능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 관련 정책도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는 편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올해 일단 많이 늘 것이라고 예상은 되고 있고, 네, 그거에 비해서 퍼도 낮고 배당도 좀 올려준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 교육은 굉장히 탄탄하고요. 여기 이제 경쟁 업체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이제 뭐 이투스는 이제 계속 매각이 되기 바쁘고 있고,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영입했는데, 또 이투스가 또 얼마 전에 또 이제 매각이 된다고 해요. 또 매각이 된다고 하고, 뭐 대성 마이맥도 그렇고, 뭐 또 그 이외에 여러 또 인터넷 강의 업체들이 있겠죠. 업체들이 있겠지만은 우선 제일 유명한 강사들은 거의 메가스터디에 포진을 해어 있고, 그 이외에도 유명하신 분들은 거의 다 이투스에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성 쪽까지 요 정도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메가스터디가 앞으로 조금 더 인력적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하고 난다면 메가스터디를 더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메가 MD인데요. 메가 MD는 이제 성인들이 이제 취업 준비나 공무원 준비, 요런 거, 행시 준비, 요런 걸로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은 5,540원, 저점은 3,950원이고, 단기적으로는 이미 좀 상승을 좀 했고, 주봉상으로 봤을 땐 고점이 7,510원이고, 저점이 3,300원이기 때문에 약간 중간 정도의 레벨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약간의 저점은 1,620원이긴 하지만은 이땐 코로나였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7,510원이 고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5,220원은 약간은 중간에서 위로 좀 올라온 가격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799위이고 시가총액 1,000억대 정도 되는 좀 소형 기업입니다. 어쨌든 메가스터디 자회사이고요. 네, 실적면으로 봤을 때는 네, 3분기 실적만 좋게 나오면 뭐 작년보다는 좋게 나오겠네요. 작년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이렇게 좀 나온 것 같고, 어쨌든 취업생들이 더 많아지고 자영업자들도 폐업을 좀 많이 하면서 또 취업의 다른 길을 또 알아보기 위해서 공부를 또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일봉상으로 펑 하고 튀어 오른 기업이고요. 네, 약간 좀 변동성이 심해서 그렇게 크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IB 김영입니다. 김영도 어쨌든 이제 그 교육 플랫폼 쪽이고요. 네,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유명한지는 몰랐는데 네, 듣긴 했었는데, 그 학생들 중고등학생이 일단 크게 듣는 그런 플랫폼들은 아니라서, 네, 2천억대 정도 되는 2,500억 정도 되는, 네, 코스닥 399위 업체이고요. 네, 또 올해 들어서 좀 크게 진짜 많이 올랐네요. 네, 재무 보시면 재무가 올해 크게 많이 올랐다라는 것도 알 수는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센서스가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올해 상반기만 결산을 보더라도, 올해 상반기 아니죠? 3분기 실적이 나왔죠. 벌써 47억이라고. 그러면 계산을 잠깐 해보면, 올해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이제 영업이익은 넘겼는데, 문제는 이제 재작년 19년도 최고 성과, 그러니까 3개년 중에서 제일 최고 성과가 73억인데, 이걸 과연 4분기 넘을 수 있을까라는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일봉 41,400원이 고점이고, 33,400원이 저점이니까 지금 약간 단기적으로는, 네, 위쪽이 위치해 있다. 주봉상으로 봐도 지금 위쪽 위치해 있고, 근데 이제 월봉상으로는 약간 중간에 위치해 있다. 고점이 56,000원이었기 때문에, 자,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된 시점부터 내려왔습니다. 왜냐? 고용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뭐 행보세로 진행을 계속 되다가요.
코로나가 회복되는 시점 혹은 적응해 나간 시점부터 스물스물 올라와서 지금 결국에는 4만 원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멀티 캠퍼스라는 건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준비하는 시험에 대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대 주주는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 네, 그래서 삼성 SDS가 자회사로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 또 뭐니 해도 상선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도 괜찮은 기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약간 시총은 좀 약하면 2,300억 정도 되고요. 코스피 408위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자, 재무제표 보시면 그렇게 크게 뭐 변동사항이 많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고용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발맞춰서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이미 좀 반영은 이미 시작이 된 것 같고 그게 조금은 아쉽다라는 것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봤을 때 다음 종목입니다. 53,900원, 41,800원 저점 형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4만원권부터는 매수가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인 HR입니다. 사람인 HR이고요. 네, 코스닥 거의 5천원 정도에 육박했었던 기업이니까 좀 안정적이었던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고 코스닥 175위 정도 됩니다. 네, 여기도 일단은 그 고용이 얼어붙기 전까지는 이제 좋았으나 점점 올라갔으나 2020년도부터 갑자기 좀 떨어지다가 네, 2021년 올해부터 다시 조금 상황이 변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점을 찍고 다시 이제 하반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뭐 공채 이런 거 끝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점점 빠지고 있다. 점점 빠지고 있다. 자, 재무제표 보시면 올해 큰 폭으로 오른다라는 가정이고요. 무려 2분기에만 110억을 벌어들였습니다. 2분기에만 110억. 2분기에는 110억을 벌었고 1분기에도 75억을 벌었고 3분기 컨센서스도 94억을 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준 100억을 벌었잖아요. 그죠? 그럼 벌써 200억, 270억이니까 네. 2019년도에 영업이익을 뛰어넘었고 네, 4분기까지 잘 나온다면 네. 2019년도로 훌쩍 뛰어넘는 그런 성적을 갖고 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봉입니다. 아마 신규 상장 기업일 것 같고요. 고점은 54,500원, 그 다음에 저점은 23,600원, 예, 중간 정도, 4만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값이긴 한데, 고점을, 단기간에 찍었던 고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빠지고 남은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약간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긴 일봉만 갖고 왔네요, 제가. 다음 기업으로 바로 넘어가네요. 여기 일봉, 주봉. 잠시만요. 네, 원티드 랩이었습니다. 자, 그 채용 플랫폼이고요. 네, 시가총액은 3,700억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코스닥 251위 정도 됩니다. 자, 주가 아까 일봉으로 보셨고 주봉으로 보셨다시피 지금 이제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 11월 11일 보호 예수가 풀립니다. 시가총액 약 2% 물량이 시장에 출현을 하게 됩니다. 2% 물량이면 사실 3,700억대에서 조금 물량이 조금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기 때문에 기간 물량이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오늘까지 올라간 거를 보시고 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내일 되면 큰 폭으로 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달에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실 사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보유수가 일단 풀리고 나서 방향이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서 매수를 들어갈지 관망을 더 할지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고점은 44,450원, 그 다음에 저점은 26,450원, 네. 주가는 지금 고점쯤에 형성돼서 약간 빠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주봉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첨단러닝입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종목이지 않나 싶은데 첨단러닝은 이때 한번 2020년도에 작년에 한번 올라갔다가요. 쭉 빠졌다가 또 올해 초에 또 중국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올라갔는데 그 플랫폼 규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랫폼 규제로 인해서 예, 거의 뭐 다 떨어졌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메타버스라는 걸 이용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네,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매수를 못 해가지고 아쉽습니다.
좋은 기업 있을 때마다 돈이 없고 그걸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뭐야 그 일주일 단위로 지나간 거, 한 달 단위로 지나간 거 예, 보고 프리뷰하고 이러면서 다시 리뷰를 하면서 아 이런 기업도 있었지, 이런 기업 계속 좋구나 방향이, 이런 거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자, 재무제표 한번 보실까요? 자, 재무제표 보시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영업이익은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고, 올해 3월, 6월, 9월, 네, 실적이 모두 다 좋습니다. 모두 다 좋고, 벌써 240억을 넘어갔기 때문에, 최고치이고, 그에 합당하는 주가 상승률이지 않나 싶고, 거기에 주주 친화적인 모습까지 배당금 2,000원을 늘리면서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모습까지도 보고 있으면서 약간 배당주의 매력까지도 좀 갖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한 시점은 좀 나쁜 시점인 것 같고 안 좋은 시점인 것 같고 좀 아쉽다, 매수하지 못한 게.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영상은 교육주 그다음 플랫폼이었고요. 그래서 메가스터디 교육, 메가 MD, 그다음 IB 김영, 그다음에 원티드 랩, 그다음 사람인 HR, 그다음 멀티 캠퍼스, 그다음에 첨단 러닝까지 말씀드렸고요. 이 이외에 뭐 디지털 대성이라든가 정상 JLS라든가 CMS 에듀,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에듀, 그 다음에 EN 능률, 그 다음에 YBM 넷, 이런 게 있는데,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 나머지 기업이라 좀 죄송하고,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예전에 코로나로 단타 테마로 너무 많이 탔던 테마들도, 그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좀 제외하고 갖고 왔고요.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도 이제 유치부, 초등부, 저학년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이긴 하지만, 아직은 좀 약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은 빼고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 쪽에서도 그 메가스터디 안에서 엠베스트라든가 또 그 이제 초등부를 겨냥한 LEI라는 그 교육 플랫폼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교육 그 기대가 되는 업종은 사실은 메가스터디 교육이지 않나 싶고, 첨단 러닝에서 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를 이용한 이 사업 구상을 어느 정도 수익만 잡힌다면 메가스터디 교육도 도입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 교육은 상당히 셈에 빠른 기업입니다. 굉장히 본인들이 언제 어느 시기에 이걸 투자해야 될지 굉장히 잘 아는 회사고, 설사 한 발 늦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좀 추구하는 목표인 회사인 걸로 알고 있어서 주가가 좀 많이 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된다면 앞으로도 그러겠죠. 4분기 때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진다면 저라면 매수를 하는 게 옳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도 어쨌든 간에 뭐 패턴 매매 적은 아니지만은 후반기 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어요. 후반기 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올해는 너무 앞에 달렸기 때문에 후반기 올라갈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뿐인 거고요. 한 번쯤 꺾였다가 내년부터 교육점이 대전한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 또 1년 동안 이만큼 올라갈 수도 있어요. 10만 원 뛰어넘어서. 그래서 일단 좀 연말까지는 약간 비수기니까요. 좀 지켜보다가 적정한 매수 타임이 나오면 또 뉴스가 나오겠죠. 혹은 대선 공약이 나오든가 그때 한번 다시 주가를 갖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좀 길었는데요. 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